제9장 의욕, 삶의 방향을 세우는 핵심 동기.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한 아이가 아이 문제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가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놀지도 않고 게임도 안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니 부모는 답답했겠지요. 아이는 심지어 제대로 잠도 자지 않고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병원에 와서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아이가 그렇게 무기력한 상황인데도 오직 아이의 성적만을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고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의욕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의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성적만 걱정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려면 무엇보다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동기부여를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부모들은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아이의 동기부여 측면을 무시한 채 성적이나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에게 적절하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아이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핵심 행동을 파악해 습관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욕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모들이 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아이들의 뇌 기능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뇌는 대뇌 피질, 변연계, 뇌관이라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구성된 뇌는 1층이 안정돼야 2층이 기능하고 2층이 안정돼야 3층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밑층에 있으면서 생리적 욕구를 담당하는 뇌관의 기능이 안정화되고 정서를 담당하는 2층 변연계의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이성과 판단력 등을 담당하는 3층 대뇌 피질의 기능이 활성화되겠죠. 의욕이 없는 아이를 둔 부모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의외로 영양 부족으로 의욕을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간의 의욕이 안정화되려면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잘 섭취하되 단 음식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뇌는 포도당만을 먹고 사는데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뇌에 공급되는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 집중력도 저하되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아침밥을 반드시 먹이고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고 단 음식을 제한하는 올바른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의욕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둘째로 뇌의 변연계 기능이 안정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변연계는 뇌에서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대표적인 부분은 편도체와 해마입니다. 편도체에서는 지진과 같은 공포심을 느끼고 부정적 정서를 잘 기억하고 적군과 악원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엄마가 짜증을 내면 편도체에서 적군이 나타났다 하고 인식합니다. 편도체를 관리하려면 부정적 정서를 해소해야 합니다. 실제로 화가 나고 슬프고 짜증이 나는 감정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시간은 90초 정도입니다. 화가 났을 때 계속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화가 나는 감정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감정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만든다면 화가 계속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노나 슬픔 등 부정적 정서가 나타났을 때 아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부모들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해도 좋고 심호흡하고 명상을 하는 법을 알려줘도 좋습니다.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기만 해도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기도 합니다. 스킨십을 늘리는 것도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깊으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남기고
정보를 체계화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부족이 오면 기능이 떨어지고 쪼그라듭니다. 따라서 아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긍정성도 높아져 의욕이 생깁니다. 아이가 4, 5학년 정도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스스로 유능하다는 감정을 느껴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는 부모에게 이끌려 학습을 하더라도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는 재미가 없고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으면 지속적인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 안정된 감정을 갖는 것이 두뇌 발달에도 중요한데 그것이 변연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좋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 켤 수 없듯이 뇌가 좋아도 뇌의 전기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 잘 분비되도록 신경 쓰면 훨씬 의욕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도파민. 새롭고 도전할 만한 재미있는 자극이 주어지면 뇌의 복측 피계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측 좌핵으로 전달되고 측 좌핵에서 만족하면 뇌의 전두엽 부위로 넘어갑니다. 전두엽으로 가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반복해서 그 자극을 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파민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이런 도파민 활성화를 도우려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도전할 만한 과제를 주면 도파민이 활성화돼 자꾸 그 일을 하려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뭔가 성취를 이루면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에게 칭찬,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율적으로 그 일을 해서 성공, 성취 경험이 있어야 도파민이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어떤 엄마들은 아이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학습의 요점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레고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엄마가 생각하기에 성이라고 할 때 어떤 부모는 담을 쭉 만들어 놓고 아이에게 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또 그림은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물 그림만 그리게 합니다. 과연 학습의 요점만 교육받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겪고 실행해봐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작은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파민 형성이 잘 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집안일을 돕도록 하고 괜찮은 학습지 2-3개 정도를 골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고 긍정적인 마음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세로토닌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이를 금방 혼내면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어떤 아이는 금방 기분을 회복해 공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세로토닌과 연관이 깊습니다. 또 의욕과 열정을 발휘할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의욕을 발휘하려면 긴장과 이완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세로토닌은 특히 음식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콩 같은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높아집니다. 칼슘이 많이 든 치즈나 우유도 도움이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면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생후 6개월 무렵 철분이 부족해지는 시기나 한참 성장하는 사춘기 때 철결핍성 빈혈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고
햇빛을 충분히 쐬면 세로토닌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50분 정도 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이렇게 긴장과 이완의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이 물질은 긴장할 때 생기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집중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긴장을 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활성화돼 높은 성취를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기 주도학습을 시킨다고 아이를 방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긴장감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시킨다고 방임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좌뇌 우세형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하는 동안의 집중력을 조사해 보면 20분 정도가 지날 무렵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20분 정도 지나면 엄마가 방에 들어가 등을 탁탁 한번 두드려주는 관심을 보여주면 아이의 집중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또다시 20분 정도 지난 후에 엄마가 사과를 하나 깎아 들고 들어가 관심을 보여주면 집중이 유지됩니다. 이렇듯 아이에게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에 대해 잘 이해하면 아이의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법칙, 좋아하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놔둬야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들어보시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림 대회에 나갔는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을 받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글을 썼는데 제 글이 교지에 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커서 작가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중학교 때는 북클럽을 만들었어요. 독서에 관심이 많아졌고 이웃의 여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독서 클럽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당시 다방을 하셨는데 다방을 빌려서 일일 찻집 비슷한 것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예반에 들어갔습니다. 꽁트도 쓰고 문학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소설도 읽고 시화전도 열고 문학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사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이과였습니다. 적성 테스트를 해보면 이과적인 소질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가 쓴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환자를 다루는 경험을 소설로 내보자는 생각에 의사가 됐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그림, 책, 독서, 문예, 시, 산문으로 마음껏 상상하고 생각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뒤에도 책을 많이 쓰고 강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꿈은 자꾸 변합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꿈이 고정될까봐 걱정합니다. 아이가 요리사가 된다고 하면 큰일 났다 펄쩍 뜁니다. 아이들은 꿈이나 좋아하는 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이것이 고정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꿈은 자기의 능력과 유능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변합니다. 지금 제가 거의 매년 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숙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때 책에 푹 빠져 있을 때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하도록 놓아두세요.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꼭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부모들이 꼭 그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2법칙, 스스로 하라. 아이가 뭔가 할 의욕을 느끼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해야 의욕이 생깁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기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일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결정권은 자율성, 유능감, 유대감에 의해 강화됩니다. 참고서를 선택할 때 똑똑한 부모라면 이런 점을 최대한 고려합니다.
가령 5개의 참고서가 있다고 하면 3개는 별로고 2개는 괜찮고 1개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들은 진짜 괜찮은 참고서를 들이밀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라면 별로인 참고서는 제외하고 괜찮은 것과 최고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가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네가 결정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면 아이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유능감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자율성뿐만 아니라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격려나 관심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평소 수학을 1등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마침 그 반에서 수학을 최고로 잘하는 아이는 한두 개 틀렸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그날 반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희에게 물어봐라고 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그 아이를 찾아갔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는 수학만큼은 그 반의 최고가 돼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유능감이 생긴 것입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하므로 더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고 결국 그 아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 수학 분야만큼은 그 반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다 보니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잘하는 것이 한두 가지 정도는 생깁니다. 책을 좋아하든지 수학을 좋아하든지 만들기를 좋아하든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제3법칙, 꿈을 가져라. 꿈이 있으면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0점 맞는 게 꿈이거나 당장의 대학 입시가 꿈이라면 그것을 못하면 좌절합니다. 100점 맞는 게 꿈이 아니라 인류에 공헌하는 예술가나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시련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꿈은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꿈을 가지려면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와 가치관을 나눠야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법을 가르치고 멘토를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꿈의 외연을 넓혀 나, 가족,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제4법칙, 보상을 없애라. 당근과 채찍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치명적 결점이 있습니다. 내적 동기를 없애고 성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사기, 편법,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보상해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을 한 가지 이상 아이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한 대가나 벌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아니라 배움을 중시해야 합니다. 출석을 중시해야 하고 원할 때마다 해주지 말고 의미 있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벌은 신속하고 엄격하며 철저하게 해야 하고 나쁜 버릇은 잘 고쳐야 합니다. 예의 없는 행동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제5법칙, 숙련하라. 숙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중한 연습만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에게 꾸준하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통해 어떤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탁월한 성과를 올리려면 그 분야에 1만 시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여 꾸준히 그 분야의 숙련도를 높이게 하세요. 제6법칙, 습관화하라.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나쁘다며 찾아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특별한 이유를 못 찾겠다고 했습니다. 상담해보니 아빠는 교육에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빠 스스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아이 목욕시키는 행동을 살펴보니 샤워기로 아이에게 대충대충 물을 뿌리고는 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동은 다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 아이 목욕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와 아빠는 서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습관에는 핵심 행동이 중요합니다. 핵심 행동을 파악해 그것만이라도 바꾸면 다른 것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아침 공부로 이어질 수 있는 이치입니다. 제7법칙,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적당한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그것 또한 의욕을 없애겠지요.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음식인 블루베리, 토마토, 귤, 딸기, 고구마를 아이에게 제공하고 부정적 정서를 담은 편도체를 관리해 주도록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들으며 노래를 부르거나 천천히 걷기, 심호흡이나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8법칙, 두뇌 성격에 맞게 공부하라. 모든 아이들의 두뇌는 성격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이성좌뇌, 감성좌뇌, 이성우뇌, 감성우뇌로 나뉩니다. 이성좌뇌는 계획표를 중시하고 청각학습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 환경을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복습 예습을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감성좌뇌형은 목표가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취 욕구도 높습니다. 성적 높은 사람 이름을 복도에 알린다고 하면 이런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거기에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지침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운회형은 학원 강의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옆에 누가 없으면 게을러지는 타입입니다. 칭찬을 좋아하고 예습을 잘해야 하고 도전의식이 강해 시각적 학습자가 많습니다. 다양한 것,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과외가 효과적인 스타일입니다. 감성운회형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특히 아이 한두 명만 함께 공부하도록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감성운회형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친한 아이 한두 명만 함께 공부하도록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학습 운동자가 많습니다. 운동학습자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은 가만히 앉아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남한테 가르치면서 하는 공부 방법을 터득하면 잘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교수나 의사가 되라는 등 성적이 왜 오르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의욕을 꺾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부모는 아이에게 적군으로 인식되고 갈수록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충분한 수면,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주면 아이가 의욕을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자기 스스로 하도록 이끌어주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유능하다는 것을 느낌을 갖고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뇌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아이의 잠재력은 더 높아지고 아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능력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선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지요. 좌뇌형 리더.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처음 접한 시기는 우리 아이들로 치면 중학생 때 정도였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접한 아이는 밤새 컴퓨터만 다루며 공부를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빌 게이츠의 아빠는 아이를 혼내거나 강압적으로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주간 생활 계획표, 주간 식사 계획표 등을 짜주어 계획적인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인가에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것입니다. 우내형 리더인 스티브 잡스는 머리는 좋지만 산만하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학교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성적은 바닥이었으며 그의 양부모는 그의 돌발 행동으로 학교에 불려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놀라운 성공을 이룬 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부모에게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았으며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회에서도 개인의 감성을 중요시하며 젊은이들도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고 어떤 일이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개성, 감성, 그리고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지와 그 일에 얼마나 열중하였는지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을 느껴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즉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다만 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열망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큰 꿈을 가진 아이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차근차근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원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겠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해. 사람들은 몇 번 너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야. 네가 확신이 있다면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돼. 삶의 방향성을 알고 큰 그림을 그리며 꾸리는 삶은 분명 아이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단지 아이에게 성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기 의지에 따라 의욕을 불태우며 삶의 소망들을 실현해 나갈 때 아이는 부모의 상상 이상으로 크게 자랄 것입니다.